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즉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는 질환 중에서 저위험군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시간에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골수 안에 있는 모세포 또는 아세포의 퍼센트에 따라서 5% 미친 경우가 저위험군, 5에서 20%에 해당하는 경우가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큰 이유는 결국 저위험군은 주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문제가 되고, 이 자체가 백혈병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확률 자체가 높지 않은데 반해서 고위험군은 백혈병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좀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위험군의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을 호전시키고 환자분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치료법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수혈이 되겠죠. 백혈구 자체를 수혈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백혈구를 특수한 경우에 저희가 수혈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쓰지 않고, 그래서 이 수혈이라는 것은 결국 적혈구 수혈과 혈소판 수혈이 주된 종류가 되겠는데, 이 수혈을 어떤 경우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7 미만으로, 적혈구가 7g per 데시리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라는 분도 있고 8 이하로 떨어지면 하라는 분도 있는데, 사실 환자분마다 이 수치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얼마나 이 수치에 오랫동안 적응해 왔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환자분의 증상을 보고서 증상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실 때, 즉 호흡곤란이 있거나 숨이 차거나 기운이 없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산소 부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적혈구 수혈을 할 수 있겠죠. 혈소판도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기준이 없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혈소판이 2만 개 미만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수혈을 해주고요. 3만 개 이하일 경우에만 수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 3만에서 5만, 7만 이 정도 수치일 경우에는 환자분이 만약 현재 출혈이 있는 경우다 그러면 혈소판 수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경과를 보고 두고 보기도 합니다. 조혈촉진제에는 백혈구를 올리는 조혈촉진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GCSF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무슨 스팀하고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약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조혈촉진제, 백혈구 올리는 약제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모든 종류의 조혈촉진제, 백혈구 조혈촉진제는 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호중구 기준으로 1000개 미만일 경우에 이제 보험급여가 되기 때문에 호중구가 1000개 미만일 경우에는 이 백혈구 조혈촉진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 조혈촉진제는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원래부터 만들어지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제제이고,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주사를 놔줘서 적혈구를 만드는 걸 촉진시키는데, 이 적혈구 조혈촉진제를 놓을 수 있는 기준은 처음에 진단 당시에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 혈중, 피 속의 수치가 500 미만일 때에 이제 투여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500 미만일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험도 그럴 경우만 적용이 되고요. 혈소판을 올리는 조혈촉진제는 사실은 주사 형태라든지 먹는 약으로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혈소판을 올리는 조혈 촉진제는 특수한 경우, 즉 혈소판 감소증이라든지 재생불량 빈혈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또 이런 보험 기준의 적용이 넓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백혈구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혈구가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증이 있으면 조기에 빨리 항생제를 투여하고 또 조혈촉진제를 같이 투여를 해서 백혈구 수치를 올려서 극복을 합니다. 실제 감염이 환자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감염을 어떻게 잘 예방을 하고 치료하느냐가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저위험군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은 앞서 제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은 저위험군 중에서 OQ 증후군이라는 염색체 5번째 염색체가 일부가 잘려나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기하게 이 세부유형의 경우에는 레날리도마이드를 쓰면은 빈혈 자체가 아주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을 씁니다. 또 장기간 수혈을 하게 되면은 이 혈액 안에 있는 철분 제제가 계속 몸 안에 쌓이면서 철 중독증이 되는데 이러한 철 중독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 제거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다른 동영상인 철 중독증, 철분 과다증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환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심화 치료를 해야 되는데 H닥 억제제라는 약과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두 종류의 치료를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저위험군에서 어떤 경우에 H닥 억제제와 이 골수 이식을 하게 되는가? 만약 환자가 계속해서 수혈을 하고 이런 조혈 촉진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너무 낮다. 그래서 수혈에 대한 요구량도 많고 장기적으로 또 환자가 백혈구가 낮은 것 때문에 자꾸 감염, 염증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치료를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H닥 억제제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든지 이식을 원치 않으신다든지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에 공여자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H닥 억제제라는 약을 쓸 수가 있고 이 H닥 억제제를 쓰는 기준은 이제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은 호중구 기준으로 해서 1000개 미만이고 그 다음에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이고 혈소판 수치도 이제 10만 이하인 경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이럴 경우에 한해서 이 H닥 억제제라는 약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을 반드시 만족한다고 해서 H닥 억제제를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이러한 수혈이나 조혈촉진제 또는 감염 예방을 통해서 충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러한 치료로도 충분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보존적인 요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수혈 요구량이 너무 많거나 평상시에 너무 감염이 많은 경우 골수 이식을 할 수 없다면은 이 H닥 억제제를 통해서 환자가 호중구가 올라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고 혈소판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H닥 억제제라는 것을 써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H닥 억제제라는 것은 완치를 도모할 수는 없는 치료이고 결국 이 약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유지되다가
약효가 끝나면은 다시 병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완치를 원하신다면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H다 억제제의 종류에는 아자시티딘이라는 약이 있고 데시타빈이라는 약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약은 아자시티딘이 조금 더 먼저 개발이 됐고 데시타빈이 나중에 개발됐는데, 아자시티딘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하와 즉 살갗 주사와 정맥 주사 두 가지 형태가 다 있고요. 보통 투여하는 기간이 7일 동안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4주마다 투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시타빈도 피하 제제와 정맥 제제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데시타빈 같은 경우는 보통 5일만 투여를 하고 역시 4주마다 투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용하는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에는 사실 의사 선생님마다, 치료하시는 의료진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미국에서는 주말에 투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데시타빈을 더 선호하는 데 반해서 이제 입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아자시티딘을 더 많이 투여하기도 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약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약간씩 다르고, 또 아자시티딘 같은 경우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에도 사용할 수 있고 데시타빈도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사용할 수 있는데,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사용했을 때 아자시티딘은 생존율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어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가까운 경우에는 아자시티딘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둘 중에 어떤 약이 더 좋은지, 어떤 약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의 담당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께 가장 좋은 약을 추천하실 거기 때문에 이 약제들을 어느 약이든지 잘 투여하셔서 우리가 그 약제에 대한 충분한 좋은 반응을 얻으시기를 기대합니다. 4주마다 투여하는 약이기 때문에 보통 이 약을 이렇게 아자시티딘 같은 경우 7일 투여를 하고 데시타빈 같은 경우 5일을 투여를 하고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 약제들도 결국 어느 정도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호중구와 헤모글로빈, 적혈구, 혈소판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회복할 때 기간 동안은 결국 이러한 수혈, 조혈 촉진제, 감염에 대한 치료를 같이 병용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현재 보험 기준에서는 이러한 H다 억제제를 총 4회 투여를 한 이후에 치료 반응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치료 반응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즉, 혈액 세포들이 좋아졌느냐를 보는 헤마톨로직 임프루먼트도 있고요. 골수 검사를 해서 골수 안에 있었던 이 모세포들이 좋아졌는지를 보는 이제 CR, 특히 이 중에서 CR 중에서는 뭐 incomplete라고 해서 골수 검사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골수 검사 자체가 좋아지는 그러한 반응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만족을 했을 때에는 환자분이 치료 반응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추가 사회를 더 할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지속하느냐, 환자분이 치료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치료 반응이 충분해서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환자가 4회까지 투여를 했는데 더 이상 치료 반응이 없어서 더 이상은 치료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경우까지만 투여를 하고는 중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H다 억제제도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는 분들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되겠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다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 결국 병든 골수세포들을 건강한 골수세포로 바꾸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하게 완치를 도모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완치를 해야 되는 분들, 특히 어떤 분들이 되겠습니까? 젊고 건강한 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완치된 상태에서 사시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위험군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상당히 신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담당 교수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신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치료,
특히 그 중에서 저위험군의 치료를 보시면 보존적 치료가 있고, 이 보존적 치료에는 수혈, 조혈촉진제, 감염 예방 치료, 그리고 OQ 증후군에 사용하는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고, 철분이 과다하게 수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 철분을 억제하기 위한 철 제거제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기준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잘 듣지 않거나 보존적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가 계속 나빠진다든지 보존적 치료를 너무 많이 필요로 해서 궁극적으로 조금 더 나은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H닥 억제제라는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고, 종류에는 아자시티딘과 데시타빈 두 가지가 있는데 총 일주일 동안 그리고 5일 동안 투여하는 그런 약제이고, 치료 간격은 4주 간격으로 투여를 하고요. 이렇게 4주 간격으로 4회까지 투여한 이후에 치료 반응을 평가해서 치료 반응이 있거나 또는 환자가 잘 견딜 경우에는 치료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고, 치료에 견디지 못하거나 치료 반응이 없거나 또는 치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할 수는 있지만, 중단한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병이 나빠지는, 악화가 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건강한 골수로 바꾸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건강하고 상태가 좋고 기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서 완치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